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들려온 어쩌면 이 시장의 판도를 정말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 그 공식적인 톤 변화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려왔던 거잖아요. 그 규제의 방향성이 드디어 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미국 금융 시스템의 최종 감시자, 사실상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금융안정감독위원회 FSOC가 발표한 2025년 연례 보고서 이야기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는 시각이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매년 나오는 보고서이긴 한데 올해는 그냥 단어 몇 개 박힌 수준이 아니에요. 정책의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다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저희가 꼭 붙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변화가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위험이 사라졌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히려 핵심은 이것 같아요. 관리 불가능한 외부의 위협에서 이제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관리하는 내부의 자산으로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의 종류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걸 놓치면 전체 흐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FSOC, 이 이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대체 어떤 기관이길래 여기서 내놓는 보고서 하나에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FSOC,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감독하는 곳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네, 그때 거대 투자은행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냥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시스템 붕괴를 겪지 말자. 이런 반성에서 각자 자기 영역만 보던 규제기관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의 화재 위험을 감시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거군요. 누가 참여하는지를 보면 그 위상이 더 명확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의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무게감이 다르죠. 여기에 연준 의장,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통화감독청장까지. 사실상 미국 금융을 움직이는 모든 기관의 수장들이 다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 앞으로 어떤 위험이 올지를 종합진단해서 내놓는 공식 문서가 바로 이 연례보고서인 거죠. 한 부처의 의견이 아니라 미국 금융규제당국 전체의 합의가 담긴 거네요. 거의 국가공인 건강검진표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풍기는 미묘한 뉘앙스 변화가 실제 정책과 시장에는 거대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검토한다고? 그럼 그 회사 리스크 관리팀이나 준법 감시팀이 가장 먼저 펼쳐보는 문서가 바로 이 FSOC 보고서거든요. 근데 작년처럼 보고서에 스테이블 코인은 시스템을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라는 문구가 떡하니 박혀 있으면 어떤 담당자도 감히 사업 추진안에 서명을 못하죠. 그렇죠. 굿다 최고기관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총대를 매야 하냐, 이런 내부 반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처럼 그 톤이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바뀌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쪽에서 보십시오. FSOC도 이제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군요. 네, 내부 의사결정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2025년 보고서에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보이던데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어떤 조건을 갖춰 허용할 것인가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 금지의 프레임에서 관리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금지에서 관리로. 보고서에 그런 변화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딱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보고서에 은행 규제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활동을 다룰 때
안전성, 건전성, 법규 준수 이 세 가지 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명시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 그거 원래 전통적인 은행업 감독할 때 쓰는 핵심 기준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스테이블 코인을 더 이상 외계에서 온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기존 금융의 잣대로 특정하고 관리하겠다. 이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와,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아이한테 저 강은 위험하니까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마 하고 소리쳤다면 이제는 저기 안전선 안에서 구명조끼 입고 안전요원 감독하에만 놀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변화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그 비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단순히 노는 걸 허락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강에 새로운 다리를 놓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리요? 네, 즉 스테이블 코인을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결제 인프라로 격상시키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제 인프라, 이 단어의 무게가 엄청나네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달러가 오가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결제 레일의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의회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을 직접 거론합니다. 이건 이제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연방 차원의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를 만들겠다. 이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정식 결제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통과해야 할 조건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언급됐나요? 핵심적인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됐어요. 첫째,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기존 은행과 똑같은 수준으로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 네. 둘째, 이용자가 1달러를 요구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줄 수 있도록 오직 고품질 유동성 자산, 예를 들면 현금이나 단기 국채만으로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리스크 있는 자산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투명성입니다. 그 준비금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서 대중에게 그리고 규제당국에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월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만큼의 돈을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증명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100% 안전자산 준비금, 그리고 완벽한 투명성. 사실 이건 저희가 이상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조건으로 항상 이야기해왔던 것들인데 마침내 미국의 금융 컨트롤 타워가 공식 문서에 이것이 표준이다 라고 못을 박았다는 데서 엄청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뭔데요? 바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건전한 발전이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포함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놀랍네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규제 당국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계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정반대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공식화한 거잖아요. 엄청난 전환이죠. 이건 단순한 톤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거예요. 이야.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게 나오는 상황에서 민간이 발행하지만 달러에 기반을 둔 디지털 결제망이 전 세계에 깔리는 게 오히려 달러 영향력 유지에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 아니라 잘만 관리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보기 시작한 거죠. 와, 그럼 이제 논쟁의 무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스테이블 코인 존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이제 끝난 거고. 끝났죠. 이제부터의 논쟁은 누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발행하고 그것을 기존 결제망에 어떻게 안전하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싸움이 될 겁니다. 관점의 전환, 결제 인프라로의 격상, 그리고 달러 패권을 위한 전략적 도구라는 가능성까지 정말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들의 진입을 막아왔던 그 거대한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장벽이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FSOC가 시스템 리스크 하고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으면 어떤 보수적인 금융기관도 그 영역에 발을 못 들여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보고서처럼 제도화와 관리 감독이라는 녹색 깃발을 흔들기 시작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미지의 위험이 아니라
검토 가능한 새로운 결제 기술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은행의 신사업팀은 이렇게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FSOC 보고서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국제 송금 수수료를 50%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봅시다. 이런 논의 자체가 가능해진다는 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안 되는가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로 질문이 바뀌는 문이 열린 셈이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핵심 리스크의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 하면 모두가 하나의 악몽을 떠올렸죠. 바로 디페깅 공포였습니다. 이 코인이 정말 1달러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었죠. 네, 맞아요. 특히 테라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트라우마는 더 깊어졌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FSOC가 제시한 방향대로 100% 안전자산 준비금 보유가 의무화되고 엄격한 감사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주류가 된다면 이론적으로 디페깅 리스크는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보고서에서도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성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어떤 점을 더 유심히 봐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코인은 안전한가? 라는 뭉뚱그린 질문 대신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능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분석해야 합니다. 마치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듯이 말이죠. 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준비금 포트폴리오를 보니 미국 단기 국채 비중이 90%인가 70%인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4대 법인인가 아니면 신뢰도가 낮은 곳인가 유저가 상환을 요청했을 때 처리되는 실제 프로세스와 시간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관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는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와, 막연한 공포의 대상에서 이제는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분석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FSOC의 2025년 보고서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장 밖에서 경계해야 할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담장 안으로 들여와 명확한 규칙 아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매우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밖의 존재에서 안의 존재로 그 법적, 제도적 지위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규칙을 만드는 공은 정부와 규제기관의 손을 떠나서 그 규칙 위에서 혁신을 만들어낼 시장 참여자들에게 넘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고 교통법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과 기업들은 이 새로운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들어 달릴 수 있을까요? 즉, 이 새로운 결제 레일을 기반으로 어떤 창의적인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부터는 그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볼 차례가 아닐까요? 새로운 규칙 위에서 펼쳐질 혁신의 경쟁,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